우리가 일상에선 숨쉬듯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 우리는 그 이름이 당연히 그 물건의 진짜 이름일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불러온 그 이름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저 한 기업의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상수로 만들어낸 세뇌의 결과물이라면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99%가 완벽하게 섞고 있는 진짜 이름인 척하는 가짜 이름들의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국민 간식, 바로 야쿠르트와 요구르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통 작고 노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살색 음료를 야쿠르트라고 부르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걸쭉한 형태를 요거트 혹은 요구르트라고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심을 말씀드리자면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식품 전체를 통칭하는 완벽한 일반 명사입니다. 그 어원은 튀르키예어인 요르트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야쿠르트는 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야쿠르트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1935년 일본의 미생물학자 시로타 미노루가 개발한 특정 유산균 발효유의 상표명, 즉 회사 이름일 뿐입니다. 에스페란토어로 요구르트를 뜻하는 야후르토라는 단어에서 교묘하게 따와서 만든 브랜드 네이밍이었죠. 한국에 이 제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상표명이 뇌리에 너무나 강력하게 박힌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액상 발효유를 야쿠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떠먹는 요구르트를 지칭할 때 흔히 쓰는 요플레 역시 프랑스의 유제품 회사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짜 이름인 요구르트를 두고 남의 나라 회사 이름들을 열심히 불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서류를 철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거기 호치키스 좀 건네줄래?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호치키스를 달라고 하면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서류를 철하는 이 도구의 전 세계적인 진짜 이름은 스테이플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호치키스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는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이는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EH 호치키스라는 회사가 이 스테이플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죠. 당시 제품 겉면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던 제조사 호치키스라는 이름표를 본 사람들은 그것이 도구의 이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국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스테이플러라는 멀쩡한 이름을 두고 미국 회사의 간판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면 거리에 하나둘씩 등장하는 멋스러운 코트가 있습니다. 흔히들 바바리 코트라고 부르는 옷이죠. 깃을 세우고 낙엽을 밟으며 걷는 낭만의 상징이지만 이 옷의 진짜 이름은 트렌치 코트입니다. 트렌치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적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놓은 참호를 뜻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축하고 진흙탕인 참호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던 영국 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생존용 방수 코트가 바로 트렌치 코트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의 산모를 바바리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가 개버딘이라는 특수 방수 원단을 개발하여 이 군용 코트를 기가 막히게 세련된 형태로 민간에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가 만든 트렌치 코트가 전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한국에서는 버버리라는 브랜드 발음이 바바리로 변형되어 옷의 종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슬픈 꼬리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괭웅을 내며 땅을 파고드는 거대한 중장비, 우리는 이 괴물 같은 기계를 당연하다는 듯이 포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방송 뉴스에서조차 포크레인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장비의 진짜 이름은 굴착기입니다. 포크레인은 프랑스의 유명한 중장비 제조기업의 이름입니다. 한국의 건설붐이 일어났던 과거 국내에 처음 수입되어 들어온 굴착기의 대다수가 바로 이 프랑스 포크레인사의 제품이었습니다. 노란색 거대한 차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포크레인이라는 글자가 한국인들의 뇌리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박혀버렸고 결국 모든 굴착기를 통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그 기계를 만든 프랑스 사람들조차 자기네 회사 이름을 일반 명사처럼 쓰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중 8구 데일밴드 어딨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상처를 보호하는 얇고 접착력 있는 천, 이것의 정확한 표준화는 반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회용 반창고를 데일밴드라고 부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데일밴드는 데일화학공업이라는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특정 제품의 이름입니다.
1950년대에 설립된 이 회사가 한국 최초로 일회용 밴드를 생산하여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브랜드가 곧 제품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일회용 반창고를 밴드에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존슨앤존슨사의 유명한 상표명입니다. 인간의 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퍼진 브랜드가 그 물건의 본질을 착각하게끔 설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상 서랍을 열면 무조건 하나쯤은 굴러다니는 투명한 접착 테이프. 우리는 이것을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스카치 역시 테이프의 종류가 아닙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3M에서 만든 접착 테이프의 브랜드의 이름이죠. 여기에는 아주 기막힌 역사적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20세기 3M의 연구원 리처드 드류가 처음 테이프를 개발했을 때 테이프 가장자리에만 접착제를 발랐더니 접착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화가 난 고객이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당신네 구두쇠 같은 스카치 보스에게 접착제는 핏박스라고 전하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스카치라는 단어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지도 큰 구두쇠라는 뜻의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M은 이 모욕적인 단어인 스카치를 오히려 테이프의 브랜드 이름으로 당당하게 내걸었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인이 부르는 투명 테이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설이 전 세계적인 고유명사로 둔갑한 역사상 가장 황당한 사례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불러왔던 그 이름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낸 특정 기업의 간판일 뿐이었다는 사실. 언어와 역사의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기밀하고 얄궂습니다. 한 기업의 특정 제품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람들의 일상의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들면 결국 그 브랜드의 이름 자체가 사물의 본질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승자의 기록만이 역사로 남는 것처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퍼진 승자의 상표만이 살아남아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는 일상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포크레인이라고 부를 때 굴착기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 바바리 코트 대신 트렌치 코트의 씁쓸한 기원을 떠올릴 수 있는 통찰력, 우리가 당연하다고 철석같이 믿던 것들을 한 번쯤 차갑게 의심하고 뒤집어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지식의 거대한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굳어진 상식을 완벽하고 무참하게 파괴할 더 놀랍고 소름 돋는 지식의 배신과 역사적 진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식의 끝없이 목마른 탐구자들을 위한 오아시스, 지금까지 지식 단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일상을 깨우는 진짜 지식을 매일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